반갑습니다. 홍강사입니다. 자,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그 스피치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시간을 많이 보내도 딱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다 보니 아무것도 못했는데 마케팅을 하시는 한 지인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과거에는 이제 블로그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모든 트래픽이 유튜브로 온다. 뭔가 대단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블로그 쓰는 것처럼 일기 쓰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내용들 그리고 일어난 사건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저는 스피치 강사입니다. 배제고와 스타벅스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영상을 만들려고 올린 게 아니라 배제고 사건이 주는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스피치 강사의 관점에서.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는 수업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남자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 아이들한테 배제고 관련 사건을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SNS가 있을 거고, TV 방송 뉴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문도 있겠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접했느냐? 네. 뭐가 가장 많았을까요? 네. 여러분들 예상하는 것처럼 SNS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해석이 붙지 않은 그 뉴스를 SNS를 통해서 봤고, TV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뉴스를 통해서 본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많지가 않아요. 예. 신문은 있을까요? 신문도 한 명 있더라고요. 예.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신문으로 접했다.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3개 반 25명씩, 6개 반이죠. 1, 2학년 포함하면. 그 많은 학생들의 대다수가 무엇으로 봤다? SNS로 봤다. 그러면 SNS로 봤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과거에는 뭐 공중파 3사, 신문, 이곳을 통해서만 정보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배제고 관련된 이런 사건은 사실 TV나 신문에 다룰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외부의 힘을 통해서 통제도 가능했어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TV에 나오기 이전에 SNS에 공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접한 다음에 바로 TV 뉴스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 가기 전에 이미 심판이 끝난다. 그러다 보니 정보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의 리스크와 현재의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AI 시대에 접어들었죠. 저는 이제 스피치 강사로서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소통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은 AI가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나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AI가 없을 때는 능력 중심이었어요. 면접에서 그 사람의 능력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격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그 업무 스킬적인 그런 것들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고, 상호작용,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사건이 일어나면 전파되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아이들이 뭐 극우화돼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이 문제가 있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은 과거에도 당연히 부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어쨌거나 능력이 있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장 크게 경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제고 사건과 같이 한 사람을 잘못 쓰는 순간 그 한 사람이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조직 전체가
이 조직 전체에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저는 그런 연구를 할 거예요. 네, 그게 잘 팔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들이에요. 이건 핀란드의 사진이고, 과거부터 이렇게 개인의 공간의 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선진적인 그런 환경 같았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타인들과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 AI 시대에 접어든다면, 소통이 중요시되는 사회가 된다면, 그쵸? 그리고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집안에서도 소통이 안 돼요. SNS를 통해서 대화를 나눠요. 물론 그것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현상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분위기죠. 그러나 미래 시대에도 이러한 그 개인적인 성향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지금 아이들한테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인성이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인성은 과거 30년 전에도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30년 이후부터 기술, 능력이 중심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대한민국의 유교적 사상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비롯된 것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어른을 존경해라, 그런 것이었다면 현재의 이 인성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생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의 생존, 개인의 생존을 위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기에 놓쳐버리면 아이들은 진짜 적응하기 힘든, 죽어라 공부해서 자격증을 잘 따놨어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래 세대 내가 봤을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봐요.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요. 1997년만 해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요했어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PPT,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영상 편집부터 포토샵 디자인 능력까지. 자,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수치처럼 급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자격증을 지금 취득하고 있죠.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AI 기술력은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고민을 하셔야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지를, 미래 세대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고민하셔야 돼요. 포브스에 이게 작년 7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AI 시대에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화용성, 화용 능력,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강조되어 왔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하나로 좀 정의를 하자면 상호작용 능력. 재밌는 게 제가 발달장애인 관련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상호작용, 의사소통, 그리고 사회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발달장애인들에게. 이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저는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비장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었던, 옛날에 업무적 능력이 중심이었다면 장애인들에게 요구되었던 내용이 비장애인들에게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이 조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람들과 의사소통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들, 역량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30년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이 가치들이 기술적인 것 때문에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면서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포브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필수적인 역량이 되고 있는데 많은 조직들에서 이러한 역량을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럼 뭘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스피치 학원의 거의 한 90% 이상이 아나운서 기반의 스피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보이스적인 측면보다도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겉만 포장되고 겉으로 느껴지는 자신감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기안84를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원하는구나. 진짜를 원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기안84가 떠올랐어요. 단순히 괴짜여서 성공한 게 아니죠. 실력이 있고 진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과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게 된 거. 반면에 그냥 TV에 나오니까 유명했던 많은 연예인들은 기안84를 전혀 쫓아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나 이제 미래 세대에는 이 진정성을 포함한 상호작용. 그러면 스피치 강사면 너는 발음을 좀 고쳐주고 논리정연한 말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중요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진정한 가치는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니 중심이 아닌 이제 강의를 더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강의라기보다는 강연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죠. 물론 저는 자신감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 영상에서도 제가 설득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거의 10몇 년 만에 이 항목을 추가한 거예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발휘하는 능력. 중요하다. 배제고 관련해서 이제 사과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를 올렸다가 괜히 배제고에 말려들 것 같아가지고 안 올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 스킬과 상호작용 역량, 그걸 키우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는 제가 얘기를 계속 드릴 거예요. 네.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곳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개인의 사람의 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그런 SNS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도 이제 나온 거죠. 소프트 스킬, 배려와 책임과 정직과 존중과 공정과 신뢰와 기타 등등 좋은 건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윤리관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은 AI가 한다. 그러나 사람들을 조율하고 오해를 줄이고 신뢰관계를 만드는 역할은 사람이 한다라는 거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척하는 건 되지 않습니다. 척은 통하지 않아요.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기적인 능력자는 조직 비용을 높인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이 정보의 소통이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정보의 그 유통이 너무 빨라서 한 사람을 잘못 쓰는 순간 그 조직 전체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한 그 대표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근데 이제 오너 리스크가 아니라 한 개인의 리스크까지도 이제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뽑아야 돼요, 사람을. 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지. 예전에 한 그 기업에서 신입사원 워크숍을 했어요. 거기서 자신의 서사를 발표하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제가 그거를 담당해서 직원들의 서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어요.
면접에서 봤었던 인사 담당자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렸던 사람들이 이 서사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럼 인사 담당자는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했을까요? 안 했어요.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능력이 중요하니까. 고집스러운 사람은 생존에 어렵다. 그렇죠.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한 그 기준을 저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준은 자신이 약간 손해를 본다라는 마인드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 못 참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인성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인이 약간은 손해를 본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나오죠? 배려를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하려고 하는 그 역할, 책임을 지는 능력, 리더십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나 결국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정직한 거, 존중하는 거. 자신이 조금만 손해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 팀 과제를 해요. 그럼 나는 쉬운 거 할 거야. 그게 아니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나중에 토론 면접을 해요. 근데 평소에 누군가에 대한 배려심이 깊었던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티가 나지 않았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치였거든요.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배려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과연 누군가를 배려해주는 모습을, 장면을 보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척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의 방법을 이해한 사람들은 제가 영상에도 다 올릴 거예요. 구분해낼 수 있어요. 예.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손해를 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도구가 아니라, 옛날엔 도구로 봤죠.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성추행을 당했어요. 막내 직원이, 여직원이. 그러면 막내 직원을 내보내죠. 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도구로 생각했으니까. 능력이 더 중요하니까. 정직, 공적, 책임이 없으면 기술은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관이 없으면, 도덕성이 없으면 그 조직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시간이 좀 걸려요.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막상 이거를 지키려고 하면은 회사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정보의 유통은 더 빨라질 거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유튜브에서 하는 과장 광고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자면 챗GPT가 4년 차입니다. 그 정도 빨리 걸리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17살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20살 대학에 가고,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는, 졸업을 하는 25, 한 8년? 그쯤에는 이미 변화하는 동시에 자리가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부터 해서 고등학생들까지 단순히 이런 인성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본인들 스스로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대체로 수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 영상 스타일이 어땠는지, 홍 강사 얼굴은 보고 싶지 않은지, 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